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퍼스널 홈과 함께하는 공간 심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스널 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시간일지 궁금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엔 이제 정리를 하고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은 공간의 역할을 한번 재배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간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제가 상담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공간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 성장 과정에 따라서도 맞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짐들이 거기에 맞춰서. 엄청 바뀌잖아요. 네, 바뀌어요. 한참 어릴 때 장난감 많다가 그다음에 뭐 다른 걸로 바뀌죠. 지금 뭘 하나요? 색종이, 가위, 불, 실, 옷감, 방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 방을 더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맞아. 짐을 싹 빼고 싶어서 그 방에 나머지 짐들 지금 어떻게 해야 4학년 될지. 여아. 네. 여태껏 한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하시고 공간을 재배치하는 그런 그쵸. 과정을 스텝을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의 집 공간에 대한 책임이 0%였거든요. 남편이 다 했기 때문에 어딜 나갔다 오면 침대가 딴 방에 가 있고 어딜 나갔다 오면 가구들이 다 다른 데 가 있고 그래서 우와. 저는 그냥 늘 그 집에 들어가는 입주민으로서 살았는데 그 남편분이 지금 안 계시니까. 네, 멀리서 가 계셔가지고 네. 어떻게든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걸 대책이 안 서고 또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그러면서 맞아. 공간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역할들을 한번 재배치를 하는 것들을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니가 적용? 네. 네. 공간의 역할 재배치란 게 과연 무엇일까?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공간에 정해져 있는 역할을 한번 다시 정해보자, 다시 설정을 해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 설비라던가 조리시설들이 있는 어떤 설비가 있는 공간들은 사실 인테리어 하지 않고서는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데 인테리어를 안 하고서는 바꾸고자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설비가 없는 공간들, 거실이라던가 방 공간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위주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할 재배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뭘까요? 수도 설비 빼고 네. 뭐 있을까? 그렇게 가구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의외로 그게 쉽지 큰 않죠. 가구들이 처음에 이사할 때 보통 배치가 된 큰 가구들 같은 경우는 다음 이사 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쵸. 그것뿐만 아니어도 크지 않더라도 작은 가구로 또 이사 온 그대로 쭉 살다 다음 이사까지 그대로 사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한 버린다. 70%, 새로 산다. 80%. 네. 제일 근데 간단한 거. 정말 공간 재배치를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아니면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크는 거에 따라서 공간을 다르게 조금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가구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못 옮기시는 그거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그건 좀 사람을 쓰더라도 생활의 질을 위해서 한 번쯤은 하는 게 큰맘 먹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한 번 해봤어요. 그걸 즐기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그래도. 그거는 맞아요. 막 담요 밑에 넣고 막 끌어가지고 옮기시고 맞아요. 진짜 에너지 있으신 분은 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공간을 재배치하고 싶으니까 이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한참 저희 남편이 좀 아프고 나서였어요. 근데 침대가 예전에 안방 침대가 벽에 딱 붙어서 모서리가 두 면이 벽 쪽으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움직이려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건너서 와야 되니까 침대 배치도 그렇고 그때 왠지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는 게 싫어가지고 공간을 다 재배치를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각이 안 나와서 그때 막 뒤져가지고 재배치해주는 분들, 가구 옮겨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당으로 불러서 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려놓은 도면대로 싹
바꿔주셨어요. 네네. 그게 나아요. 몸 상해요. 맞아요. 이제는 내 몸 상하면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집에서 조금 그거를 즐겨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힘이 좀 된다 하면은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맞아요. 저희 남편이 좀 자주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사실 큰 뭐 침대 정도까지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돌침대는 힘들고 정말 옷장 같은 경우는 옮기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쨌든 조금 도움을 받아서 옮기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돈을 무조건 아낀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네. 아주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냥 두 분이 오셔서 시간당 얼마를 책정하기 때문에 간단하면은 금방 끝나면. 요즘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앱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남편분이 원래 예전에 가구 쪽에 디자인도 하시고 그 업을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령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요령이 있으니까 옮기지 요령 없는 사람 진짜 허리 다치거든요. 요령이 있어도 힘들어요. 여자분들도 뭐 어떻게 정말 그걸 제가 상담하는 그 학부모도 되게 가늘가늘하신 분인데 밖에서 막 난리가 났어. 보니까 소파 옮기고 침대 옮기고 있어요.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그게 없다는 거지. 살던 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간을 배치를 해볼 수 있을까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공간 배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동선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래요. 동선을 정리를 할 건데 먼저 동선을 정리하던 뭘 하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도면을 한번 좀 그려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도면 그리는 거 되게 어렵게 많이 생각들 하세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가시면은 부동산 있어요. 맞아. 네이버. 네. 여기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평수를 치면 그게 작게 지금 저도 올려놨는데 저렇게 간략하게 방이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주방이 어디 있는지 정도의 그런 도면은 나와요. 요걸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큰 배치를 보시는데 여기는 사이즈가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벽의 사이즈를 재는 거는 좀 귀찮더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구를 옮기는 거는 되게 무겁고 힘든 작업인데 그거를 기껏 옮겼는데 안 맞으면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하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조금 처음에 수고롭더라도 사이즈를 정확히 한번 재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옮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맞네요. 네. 저 줄자 가져왔어요 오늘. 줄자 오늘 왜 가져오셨을까? 이 안에 사이즈 좀 재보려고. 네. 요즘에 그런 자 쓰던데 저 남편 보니까 무슨 레이저 같이 딱 쏘면 맞아요. 그거는, 말씀하시지 레이저 가져올 걸. 진짜. 네. 도구 참 종이 많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도면을 그런 네이버 같은 데서 기본 도면을 찾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벽의 치수라던가 그리고 문이 어디에 있는지 문 사이즈라던가 그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사이즈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왔으면은 한번 도면을 가지고 그려보세요. 내가 집에 왔을 때 동선. 처음에 어디를 와가지고 손을 씻고 옷을 어떻게 갈아입고 어디로 가고 음식을 할 때는 어느 동선을 했는지. 네네. 근데 내가 이 동선이 불편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편할 수 있는 동선이 어디에 있으면은 어느 쪽에다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도면상에 체크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더 한눈에 들어오기가 좋거든요. 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이즈까지 재고 사이즈를 도면에 표시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프린트를 여러 개 해주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계속 여러 개 해보면 하는 거죠. 그럼 되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딱 이제 이게 우리 집에 바꿔야 될 도면이구나 라면 그때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먼저 몸이 가는 것보다는 먼저 머리를 조금 쓰시고 해서 돌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도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알맞은 나의 동선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가구 사이즈도 한번 재보시는 게 좋거든요. 집에 있는 가구들, 큰 가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간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네. 가구들 사이즈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젤리님은 어디를 조금 손보고 싶으신 거냐 하면은 아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방엔 큰 뭐 공간은 아이방에 지금 책상과 컴퓨터가 있는데 네. 컴퓨터를 왜 거기다 했냐면 새로 사서 넣어놨는데 예전에 작년에 줌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아이들 이제 안 하잖아요. 맞아요. 안 하면서 그 컴퓨터가 게임만 쓰게 된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차라리 그 컴퓨터를 빼서 제 방에다가 놓고 안방에다가 놓고 그 책상에 앉지 않고 그 책상에 모든 잡동선이 올라가 있어요. 그건 모든 집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상을 그냥 조립형이거든요. 네. 다리를 빼서 버려버릴까 아니면 다른 데다가. 근데 책상은 이제 학년도 그렇고 필요할 텐데. 근데 그 책상에서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아, 식탁에서 그럼 어디서 하나요? 해요? 식탁에서 해요. 제가 있는 식탁으로 자꾸 가지고 오더라고. 아이들이 좀 그렇죠. 거실에 아. 큰 긴 식탁이 있는데 8인용 식탁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거기서 공부도 그럼 하고. 그 친구가 그게 편하면은 그 동선이 맞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방에는 책상이 필요 없다면은 근데 언젠가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고가 있으면은 보관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좀 당근에 팔았다가 네네. 나중에 당근에서 사시는 것도 맞다. 그 나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괜찮네요. 다리가 분리가 되니까 다리를 뽑아가지고 저기 창고에 그리고 판상만 해가지고 넣어놓고 그 방을 아예 텅 비워버릴까.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힌트가 있는 게 아이 동선을 지금 체크해라.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당장은 잠깐 비워도 된다. 그 말씀. 아이들 성향마다 더 틀리고 뭐 나이가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그렇죠.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성별에 따라도 틀리고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 틀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와서 엄마랑 함께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라면은 그 동선이 맞는 건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에 아이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꾸며주는 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에 있는 거를 거실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방으로 공간을 좀 저랑 같이 뭘 하는 거 좋아해서 자꾸 제 책상에 뭘 가지고 오니까 제 책상에서 제가 침대 옆에 제 책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컴퓨터를 두고 같이 영화를 보거나 거기서 잠깐 인형놀이하고 본인 방에서는 뭘 자꾸 만들고 어지르니까 다 비워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 거기는 좀 놀이방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조금 해주는 것도 좋죠. 좋네요. 네네. 한번 따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어떤 아이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한데 많이 맞다. 안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뭘 하는 게 좋겠느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런 과정도 다 집의 어떤 교육의 과정이고 아이들도 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좀 훈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맞아요. 들어보고 이야기를 서로 해보면서 조금 만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런 도면을 가지고서는 여기다가는 어떤 책상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뭘 했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면서 정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교육에 좋네요. 공간지가 까지 같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계획하는 시뮬레이션하는 교육도 되고 얘기해보는 거 너무 괜찮네요. 네, 그렇죠. 특히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보다 공간 지각력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함께 얘기해가는 과정은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 방이 그 안방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그 방이 좀 작은데 굳이 그 방을 하는 이유는 엄마랑 이렇게 멀리 있으면 저게 현관 입구 쪽 방은 좀 크고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된다고. 아직은 그럼 애착이. 그러면은 그거를 그래서 그 작은 방에다가 했더니만 너무 바글바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니까 이 방을 그냥 작더라도 세팅을 해주려고 하니까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우는 게. 좀 빼고. 비우고 좀 생각해 보셔도 돼요. 써보고 지금 있는 그 친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한번 세팅을 해놓고 하고 그 방은 비워놓고 나중에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은 다음번엔 쓸 수 있을지를 쓰면서 한번 여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좋네요. 고민은 그 잡동사니 잔잔한 뭐 색종이 가위풀 이런 것들을 줄 데가 없는 거 책상 다 빼버리니까. 그래서 캐비넷이 한 게 있는데 그 캐비넷에 다 넣고도 뭔가 조금 그럼 수납에 대한 고민을 수납을 지금 있는 수납들을 어쨌든 공간을 재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있는 가구들을 사이즈를 재보고 그리고 공간
가구들마다 뭐 그냥 여다지가 있을 수 있고 서랍도 있을 수가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그 공간들마다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좀 작은 물건들이 필요한 공간이 있고 좀 크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물건들이 그 가구들이 막 들어오다 보면은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짐이 많다 정리해야지 그러면 수납부터 먼저 사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있는 거 갖고서는 맞아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 거 좀 비우고. 네네. 그래서 일단 비워내셨으니까 한번 그런 작업을 했으니까 가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간에 따라서 여기 공간에는 좀 크기가 어떤 물건들과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서랍이 좋겠다. 아니면 여다지가 좋겠다. 그런 것들. 그래서 집에 있는 가구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네. 여기를 이쪽 방에다 놓으면 좋을지 저쪽 방에다 놓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서 현재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먼저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필요하겠다 하면은 그때 구입을 하시면 돼요. 맞아요. 사놓고 보면은 또 그게 또 늘어서 다음에 또 산다. 네네네. 저 공간만 계속 차지하게 되니까. 사지 말자 주의기 때문에 네. 남편이 사올까봐. 참 사올까봐. 네. 지금 얘기하면서도 나왔는데 그 공간에 맞는 사이즈들을 이제 아이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들 물건이 제일 많아요. 따지고 보면. 맞아요. 네. 애들 옷서부터 장난감서부터 책서부터 굉장히 많은데 주로 아이들 작은 방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방에 그 물건이 수용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돼서 결국은 다른 방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거실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공간이 혼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쓰는 공간에 맞는 크기의 공간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공간에 이제 쓰는 사람의 물건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물건의 양이라던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의 사이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게 물건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선과 그것들을 어디에 방을 위치를 한번 바꿔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책상을 마음껏 사줬는데 좀 새 걸로 일단 넣었어. 근데 넣고 나니까 여다지 문이 안 열리네? 뭐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아이 둘 있는 집이 저도 좀 찬성한 편인데 둘 있는 집이 안방을 아예 아이들 방으로 두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서 저희 방에 침대가 210인가 220인가 해서 다른 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차라리 침대를 줄이세요. 제 맘대로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도 사실 제일 큰 방을 주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 다 몰아놓으니까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일이 없는 건 제일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시면 그 아이 물건이 싹 다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 방에도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친구들 와도 그 방으로 일단 다 들어가. 그리고 문을 지들이 이제 닫더라고요. 그렇죠. 닫을 나이가 됐지. 닫아가지고 네. 뭐 거실로 나올 일은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집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네. 아유, 어르신들이니까 제일 좋은 방 드려야지. 그런 것도 있고 공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는데 공간으로 가지고 위계를 갖고 있어요. 아, 맞죠. 그래서 조금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에서 제일 큰 방. 안쪽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어떤 권위가 생기고 위계가 생긴다고 생각을 암암리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그냥 방이잖아요. 방인데 그쵸. 안방, 작은 방, 뭐 이렇게 아이들 방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생각만 조금 전환을 하시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효율에 따라서 어디를 어떤 사람이 쓰는 게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애들한테 큰 방 준다고 해서 뭐 우리의 권위가 달라지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요즘에 네. 많이 그래도 바뀐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렇죠. 진짜 어르신들 계실 때는 할머니는 꼭 제일 혼자 쓰시는데 제일 큰 방에 막 맞아.
네,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거가 네. 많이 인식이 조금 아마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뿌리 의외로 깊은 유교.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네. 미국 살다 오신 더덕님은 네. 그 주택 구조가 미국의 구조요. 방의 사이즈나 이게 어때요? 저희가 있던 그 아파트는 그러니까 원베드룸에 원베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은 단지 하나고 그냥 거실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누가 어르신이 오신다 해도 뭐 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작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도 네. 방 사이즈가 다르긴 하지만 네. 그게 뭐 가족 위기 이런 게 전혀 없겠죠? 아마. 외국에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크게 그게 있어요. 이제 제일 어쨌든 안방은 제일 안쪽에 큰 방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안방 맞은편 방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아들 딸 있으면은 아들 방을 어디로 줄까요? 그리고 보통 문간방을 주고 딸 방을 안쪽 방을 주거든요. 네. 네, 아들 방을 문간방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덜 위험하다고 생각되나요? 그렇죠. 뭐 그런 이유들이에요. 네네. 누가 만약에 우리 집을 침범을 했을 때 아들이면 몽둥이라도 들고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의 요즘은 딸들이 때려잡는데 그런 어떤 뭔가 남자는 집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맞아.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사실 아파트 위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따님이 엄마랑 같이 애착 관계가 좀 더 있다면은 가까운 방을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건 거고요. 그러네요. 확실히 그 집단의 정신 문화도 있나 봐요. 있죠. 공간을 구성할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내 스스로가 한번 타파를 해보면은 좀 더 자유스럽게 내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청소년 아들이면 엄마 아빠 지내는 안방과 제일 먼 방을 달라고 하겠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연구에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부모와 아이가 사이가 안 좋은 집일수록 아이 방이 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죠. 비행 청소년일수록 감시할수록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걔가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건 거죠. 밤늦게 왔다 갔다 해도 문간방에 있으면은 아무도 이 아이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아파트 구조가 그렇게 현관 앞에 방이 안 나올 수 없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어떤 외국의 사례에서는 문 앞에 바로 있는 방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비행 청소년인 경우가 그런 방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일지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상관관계가 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오히려 억지로라도 안쪽 방을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분리가 되면 대화 자체를 대화죠. 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잔소리 아니고 가까우면 잔소리 더 많이 할까 봐. 잔소리하면 안 되고 그거를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풀어야 그러니까. 되고 공간적인 것도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에 아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했으면 공간에 이름을 정해버리세요. 이름도 괜찮다. 네, 차라리 네이밍을 딱 정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네임을 정해버렸으면은 이 방에는 그 네임에 맞는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름을 딱딱딱 정해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공간에 이름을 부여하면은 그거에 맞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다용도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다용도실에는 어떤 것들이 딱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네. 다용도실 떠오른 두 가지 방 생각이 났는데 저는 네. 창작의 방 그 방이 근데 하나 학습의 방은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점점 창작의 방 안 들어갈 것 같네. 학습의 테이블 이런 거 가기 싫어하네. 그러니까 그런 방은 집에다 두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차라리 따님 이름을 딴 방으로 하고 거기는 그럼 창작의 방 하면 뭔가 거기서 창작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생각해도 되게 뽀뽀할 것 같은 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이밍을 한번 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동선을 정리를 하고
맞고 동선에 맞고 그리고 각 공간에 필요한 건 물건의 사이즈, 물건의 양을 정해가지고 공간을 한번 공간 크기에 따라서 정해보시고 그리고 확실히 발도장 찍듯이 네이밍을 딱딱딱딱 정해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그 순서가 좀 정확해지시지 않을까요? 네이밍 괜찮다. 네. 좋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은 팁을 제가 조금씩 이제 가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디테일적인 팁이라고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정해 와봤는데 입구가 되는 쪽에는 좀 밝고 낮은 가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도 이런 낮은 가구들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구 맞아. 색깔이 만약에 집에 있는 색깔이 다 어둡다 하면은 좀 칠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어차피 쓴 거니까 뭐 너무 비싼 가구 아니면은 칠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필름질을 한번 붙여보시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 가구 색칠이 힘들진 않나요? 제가 지금 다른 분 보니까 색칠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안 돼요. 한 번 하고 만 그 집이 저는 일부러 이렇게 미완성. 원래 이게 한 번 하면 그렇게 되고 회색처럼? 사포질하고 거기에 뭐 무슨 프리로 바르는 거 바르고 페인트 여러 번 프라이머 바르고 그게 이제 가구 재질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만약에 합성목 같은 경우는 물이 닿으면은 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구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가구 같은 경우는 필름을 붙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뭐 원목으로 나무로 된 가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있는 색깔을 사포로 벗겨내고 면을 좀 평평하게 한 다음에 프라이머라고 해서 한번 조금 색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칠이 들어가는데 칠도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마르고 또 하고 이렇게. 마르고 한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면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쉬운 과정은 아니긴 하죠. 성격 급한 사람은 이제 하고 나서 이빨이 안 되지. 최대한 집에 있는 밝은 가구를 입구 쪽에 사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지금 공간을 좀 넓어 보일 수 있고 환하게 쓸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가구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좀 넉넉히 잡으면 천천히 하면은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필름을 붙여봤지 않습니까? 그 이태리 원목 가구에. 원목 가구 칠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원목 가구에 색깔이 안 맞는다고 그 인테리어 색깔이 또 안 맞는 게 제가 또 예민했어가지고 한참 전이에요. 거의 20년 됐는데 그때 그 프레임 얇은 장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얇으니까 뭐 금방 붙이겠지 하고 붙였는데 문제는 다리가 곡선이야. 살짝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편편한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포 생기면 뽁 뚫어가지고 막 문지르고 그렇게 이제 약간 미친 듯이 짓을 하고. 필름은 편편한 가구에 하셔야 돼요. 곡선이 들어간 것들은 필름은 필름 진짜 작업자들도 곡선 들어가는 거는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칼집 내서 오리고 막 난리를 쳐서 붙이고 그 다음 집에 옮겨갔을 때 다시 가구의 색깔이 바뀐 거예요. 필름을 다 뗐어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그 가구를 결국 팔았죠. 그래도 팔렸으니 팔렸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그거를 내 공간에 맞춰서 시도를 해본다는 거는 곡선 다리를 붙이는 거. 좋은 것 같은데요. 재밌었어요. 내 공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 나한테 어떤 것이 맞을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힌트가 됐어요. 밤이 아니고 방학 때 집에 있는 하나 색깔 없는 나무색인 걸 하나 아이랑 같이 색깔 칠해서 그 빈 방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뭔가 올릴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나무로 된 것들은 아이랑 같이 페인트 갖고 와가지고 책장을 다 칠했어요. 칸칸이. 와, 칸칸이. 근데 책장은 하시고 난 다음에 잘 마른 다음에 두세요. 책을 너무 오래 두면은 칠이 뜯어질 수 있어요. 네네. 또 그런 게 있구나. 네네네. 그 다 바르고 난 뒤에 그 탑코트 매니큐어 바를 때처럼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있죠. 네네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그런 것들 방법들은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동선에 지장이 있는 배치는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이 다 열리는지 아니면 지나가다 부딪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벽선을 넘어서는 가구가 있지는 않은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공사하기 전에 비포로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벽을 넘어서는 가구들이 있고 문이 다 열리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 집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저렇게 되면 모서리에 다 긁히면서 막 네, 다니고 찍히고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저런 그러면은. 모서리들 애기 있는 집들 다 붙여놨잖아요. 막. 보기 싫게 또 다 붙여놓고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공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처음부터. 아마 이사 오면서 못 맞췄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사 올 때 그러니까 공간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을 해서 저게 안 맞으면 저걸 다른 공간으로 옮기든지 맞아. 아니면 저거는 당근에 팔고 중고로 팔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던지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생활하는데 계속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건 거죠. 그러네요. 그런 불편함이 없을도록 어차피 바꾸는 거면은 네. 그래서 가구 사이즈를 재고 가구 사이즈도 한번 도면에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게 옮기고 난 다음에 저렇게 튀어나와 버리면은 맞네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공간의 사이즈를 한번 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이 작은 공간들일수록 좀 낮은 가구를 배치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가 여기도 아파트긴 한데 한 17평형의 거실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3층으로 된 타운하우스였는데 제일 위층이 이제 다락방이었거든요. 여기들이 층고가 좀 낮고 하다 보니까 다 최대한 낮은 가구들을 이용해서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부 쪽이 좀 튀어지면은 공간이 작아도 좀 더 넓게 쓰실 수 있으니까 네, 작은 공간일수록 좀 작은 가구들, 좀 낮은 가구. 아무래도 가구가 없이 또 있으면은 수납이 문제가 되는 불편하죠. 거잖아요. 작을수록 수납을 잘하는 거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물건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네. 작다고 수납 가구를 안 두면은 오히려 그게 다 나오면은 지저분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맞아요. 낮고 작지만은 수납을 짱짱이 할 수 있는 가구들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요런 다락방 공간 같은 거 저렇게 잘 해두면은 되게 아늑하고 막 그쵸. 누구나 꿈꾸는 애들이 너무 네, 좋아하고 네, 네. 꿈꾸는 공간인 것 같아요. 빨간머리 애네. 네, 그렇죠. 저기 네. 오른쪽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도 오디오룸으로 쓰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되게 좋다. 네. 그러니까요. 혼자 저기서 많이 즐기시는 울적할 때. 공간으로 혼자 쓰시더라고요. 올라가서 네. 음악 듣고. 네. 그리고 집에 이런 장들 많으실 거예요. 큰 장. 책장들 네. 키 큰 장 많은데 네. 그거를 키 큰 장을 그대로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뉘어보세요. 눕혀도 된다. 맞아요. 네, 눕히셔도 돼요. 네. 눕히셔서 사용하면 그게 낮은 장이 되고 오히려 아이들이 어리면은 사실 높은 장에 있는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오히려 낮은 쪽에다 배치를 해주는 게 아이들이 자주 꺼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라리 눕혀가지고 배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팁이네요. 그리고 구매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무겁지 않은 거. 이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막 그거 생각 안 하시고 너무 크고 두껍고 그런 가구를 사시면은 나중에 공간을 좀 변형을 하고 싶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가구들 무게도 한번 나중에 사실 때는 사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다고 원목 가구 무거운 거 하면은 이제 이사하기 전까지는 못 옮긴다. 네, 네. 책상도 아님 식탁 같은 경우도 너무 무거운 것들 하면은 식탁 옮기는 것조차도 힘들 수가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식탁 같은 거 살 때 가구 사러 가면 무조건 다 들어보거든요. 맞아. 이걸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인가 아닌가를 먼저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만 사요. 그러니까 이삿짐 아저씨들이 돌침대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진짜. 어르신들 돌침대. 맞아. 근데 식탁도 긴 식탁. 더덕님 집에 있는 못 옮겨요. 저희 집도 지금 긴 식탁이 좀 무거워가지고 네.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 긴 거 하면은 나눌까 싶기도 해요. 4인 2개 붙여서 쓰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공간상 아주 긴 테이블을 쓰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고 걔는
어차피 어디 딴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고정이네요. 네, 위치 자체를 변경을 할 수가 없는 맞아요. 사이즈의 크기 같은 경우는 고정이기 때문에 네. 조금 묵직하게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좀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큰 거를 쓰실 일이 많이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조금 옮길 수 있는 크더라도 좀 가벼울 수 있는 사이즈를 쓰시면은 네. 공간 활용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한쪽 벽에 그 가구를 배치를 할 때 가구 키를 좀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집에 깔끔해 있는 보이겠다. 가구들이 조금 종류가 다르더라도 키가 비슷한 가구들을 조금 배치를 해 놓으면은 그게 좀 정돈이 돼 보이거든요. 지금 왼쪽의 방 같은 경우가 아이방이었는데 네. 보면 원래 쓰던 가구 책장하고 서랍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근데 높이를 맞췄거든요. 오. 공간에. 네네. 그러면은 요게 정리가 돼서 이게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고 그러네요. 네, 그런 훨씬 것도 아늑해 있고 보이고. 들어갔을 때 만약에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벽 있는 데 같은 경우를 좀 낮은 가구로 배치를 하고 반대쪽에 필요하면은 더 큰 가구가 필요하면 오히려 문에 시선 붙여서. 반대쪽으로 두시면은 네네. 들어왔을 때 일단 시선이 트여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보이는 내가 딱 들어갔을 맞아요. 때 보이는 위치에 낮은 가구 그다음에 안 보이는 위치에 조금 긴 큰 가구 그렇게 배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보이는 순서에 따라서 작은 거 좀 더 점점 커지는 거 네, 그런 네.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 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엉뚱하네요. 진짜. 오른쪽에 아니 엉뚱한 게 여기 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가구를 다 제작해서 들어간 집이거든요. 아. 근데 이 방이 뭐였냐면 저 뒤에 책장 뒤에 건조기가 있어요. 아, 그걸 막았구나. 네, 건조기가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시면서 남편의 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건조기가 갈 수 있는 방이 이 방밖에 없기 때문에 건조기를 가리면서 서재를 만들었으면 했거든요. 가벽이구나. 그래서 네, 책장을 약간 가벽처럼 해가지고 근데 창이 있으니까 너무 다 가려지면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뚫린 지금 책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오른쪽에는 수납장을 만들었는데 이 라인을 위에 높이를 제가 맞춘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시선이 네, 좀 시선을 정돈되게. 네, 정돈되게 이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조금 맞춰주시면은 좀 공간이 좀 다른 가구라도 정돈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높이 같은 거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선이 다 안 맞으면 안 된다. 어딘가 맞게 해라. 네, 최대한 맞게. 저렇게 어쩔 수 없이 엉뚱한 네. 물건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네네. 그렇게라도 한 면이라도 맞춰라. 맞춰서. 네네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구들을 한번 배치를 해봤으면 마지막으로 집에 수납 박스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수납 박스도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따라서 막 사들인 수납 박스들이 맞아. 많을 텐데 걔네들도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크기별로. 그리고 크기별로 이제 분류를 해놓으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 적당한 물건들이 있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겠어요. 그래서 수납 박스도 분류를 해보면은 비슷한 사이즈를 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모양이나 네네. 그런 것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두면은 좀 정리된 것 같은 그런 새로 사지는 않았어도 네.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정리하신다고 수납 박스부터 또 그런 거부터 세트로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맞아. 네, 그럼 뭐 택배가 막 계속 와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었기 네. 때문에 그거보다 있는 거 먼저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구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떠오른다. 전 집에 저 아까 그 방을 비우고 나면 그 너저분한 막 뚜잉하이 풀들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보니까 저쪽 바깥 베란다에 남편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시고 해놓은 게 있네. 그걸 끌어다가 있는 걸 찾으면 있는 거 갖고 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맞아. 어차피 그 집에 그 물건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리를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 공간 배치를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물건을 다시 배치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 이거 필요가 없겠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실 맞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2차로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보니까 어떤 집들이 자질구레한 것들이 늘 널려 있는 집들이 있는데 보면 수납 박스가 아예 없는 집도 있어요. 이 수납 박스 활용을 못 하시는 네. 그런 분들은 살 필요가 있겠다. 네, 아예 그렇죠. 없으면 네, 수납 가구가 있다고 해서 그 사이즈의 물건들이 다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납 공간을 보시고 그 사이즈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인터넷에 어차피 찾아서 보실 거면은 네. 인터넷에 수납 박스 사이즈 다 나와요. 다 나오죠. 네, 다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좀 컴팩트하게 수납을 좀 하실 수 있고 안 되던 수납이 좀 되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만약에 저가 남편이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갔다 붙박이 장에 있다. 근데 잔잔한 게 막 있어. 그럼 이 잔잔한 거를 붙박이 장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거기다 그냥 넣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저분해. 근데 맞아요. 그 칸에 알맞는 사이즈의 서랍류가 좋죠. 있으면. 잔잔한 것들이면 좀 작은 넣어서. 물건들이면 네. 서랍이 많은 것들을 붙박이 장 옷장이라고 그래서 그 옷장 사이즈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부분이 남잖아요. 맞아요. 그럼 밑에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서랍을 구매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가 작은 것들을 막 두면 맞아요. 이제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좀 찾기도 필요- 힘들고 네. 하니까 서랍을 좀 많이 이용을 하세요. 네. 그러면은 찾기도 쉽고 좀 작은 서랍 이용하면은 거기에다 라벨지 해가지고 좀 체크를 해두시면은 방법이 그 될 수 있으니까. 자체의 서랍이 아니지만 수납 박스를 사면 서랍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얼마든지 넣을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수납 박스 활용을 잘 하시면은 네. 조금 정리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집에 있는 거를 활용하시고 공간에 어떤 그 정해져 있었던 정의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테리어 하지 않고 공간을 환기시킬 수 있고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아닐까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와. 어떠신가요? 많이 좀 도움이 됐어요. 되셨나요? 네.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계시죠? 네. 저같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지금 뭐가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아. 이제 적용을 하셔서 정리를 네. 해보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